기술 협력 프로젝트, 요즘 정말 흔하죠. 근데 믿었던 파트너가 핵심 기술, 예를 들어 소스 코드를 계약 범위를 넘어서 몰래 사용한다면,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오늘은 실제 IT 기업 A사의 사례를 통해서 이 복잡한 문제를 한번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KNP가 다뤘던 실제 소송 기록을 바탕으로요. 이 분쟁의 핵심 쟁점, 그리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또 여러분이 실제 협업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훈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죠. 자, 그럼 사건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IT 기업 A사하고 B사가 있었어요. 자동화 기기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기로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A사는 계약에 따라서 자기들의 핵심 소스 코드 일부를 B사한테 제공을 했고요. 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공동 개발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A사가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챕니다. B사가 제공받은 그 코드뿐만 아니라 관련된 소스 코드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해서 계속 쓰고 있다는 그런 정황을 포착한 거예요. 아, 계약 범위를 넘어선 거네요? 네, 이게 그냥 단순한 계약 위반, 이걸 넘어서 회사의 어떤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핵심 기술이니까요. 그래서 A사는 즉시 법무법인을 통해서 B사의 소스코드 사용을 당장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더 이상 보관하거나 사용, 복제, 배포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달라는 그런 긴급한 요청이었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B사가 계약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소스 코드를 사용한 것이 정말로 A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한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었고요. 둘째는 만약에 침해가 맞다고 해도 이게 그냥 돈으로 배상하고 끝날 문제냐? 아니면 당장 사용을 금지시켜야 할 만큼 아주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냐? 하는 바로 보전의 필요성 문제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여부랑 그게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그 두 가지군요. A사 주장은 꽤 명확해 보이는데 그럼 B사 입장에선 어떤 반론을 펼쳤을까요? 그냥 순순히 인정하진 않았을 텐데요. 당연하죠. B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했는데요. 하나는 애초에 공동개발 목표 자체가 우리가 직접 개량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니까 이 소스 코드 전체 소유권이 우리 B사에게 있다. 이런 논리였죠. 소유권 전체를 주장했다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설사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해도 그 해당 코드는 이미 우리가 다 폐기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할 우려가 전혀 없으니까 굳이 사용 금지 명령, 즉 가처분은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손해가 있다면 그냥 돈으로 배상하면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이야, 소유권을 주장하고 또 이미 폐기했다니 상당히 강하게 나왔네요. 법원은 이걸 어떻게 봤나요? 법원은 최종적으로는 A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B사가 계약상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복제했고 이건 A사의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법적으로 표현하면 A사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 이걸 피보전 권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인정된다고 본 것이죠. 피보전 권리요? 그게 인정되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가처분 같은 임시 조치를 통해서라도 보호받아야 할 실질적인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A사의 영업비밀이 바로 그 보호 대상 권리라고 법원이 인정한 거죠. B사의 소유권 주장은 계약 내용을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배척했고 코드 폐기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B사가 코드를 얻은 방식이 좀 부당했고 영업비밀 침해라는 건 단순히 돈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고 또 B사가 부당하게 얻을 이익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죠. 그래서 즉각적인 사용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서 법원의 판단이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은요. B사가 주장한 당장의 사업적인 필요성보다는 A사의 무형 자산인 영업비밀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봤다는 거예요. 기술 기반 협력에서 이 지식 재산권 보호가 얼마나 우선시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정말 A사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었겠네요. 핵심 기술을 지켜냈으니까요. 결국 법원은 B사에게 해당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만든 다른 프로그램까지 전부 다 보관, 사용, 복제, 배포 이런 걸 다 금지하려고 명령했군요. 그렇죠. A사가 승소한 데는 몇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문제의 소스 코드가 그냥 코드가 아니라 정말 확실한 영업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걸 입증했고요. 둘째, 비사의 사용이 계약 범위를 넘었다는 것을 구체적인 소스 코드 비교 분석 같은 기술적인 증거로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돈 몇 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기술 협력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 같은데요. 첫째는 문제가 감지되면 정말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 시간이 끌수록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죠. 둘째는 계약서 단계에서부터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계약 종료 후에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걸 정말 아주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협력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 코드를 어떤 목적으로 언제까지 사용하고 끝나면 어떻게 할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요. 애매한 부분은 나중에 꼭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쉽거든요. 네, 계약서의 명확성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에 증거를 좀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주고받은 이메일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IT 분야는 소스코드 버전 관리 같은 그런 기술적인 기록이 아주 결정적일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공동개발 파트너 간의 소스코드 분쟁 사례를 통해서 영업비밀 보호와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파트너라고 해도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약과 법적 보호 장치가 필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법적인 장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이런 좀 극단적인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서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고 결국은 함께 일하는 파트너와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텐데요. 특히 소스코드처럼 민감한 자산을 공유하는 이런 공동개발에서 법적인 장치 외에 이 근본적인 신뢰는 어떻게 쌓고 또 유지해야 할지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